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탱기소TV입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다시 보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승리를 위한 존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가 IR 담당자 분을 새로 만나서 미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시장 상황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장이 힘들 때는, 또 내 멘탈이 흔들릴 때는 결국엔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서 사실 시장 상황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팔고 다른 걸 산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또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다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이 원래 쉽지는 않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굉장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견디도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이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 팔고 싶은 욕구를 버텨야 또 크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또 견뎌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올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자 단타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모멘텀, 여러 가지의 그런 기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견뎌서 크게 먹는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그 텐베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또 시장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투자 포인트. 우리가 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공부 다들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까먹거든요. 까먹는다는 게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을 계속,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나의 그 멘탈,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트주니오 유럽화가 됐죠. 그래서 판매사가 연말 연초라고 하고, 또 최근 기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살짝 말씀드리면 15,000원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IR 담당자 분께서 매우 힘을 좀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을 쓴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사 내보내는 건데, 어쨌든 글로벌 빅파마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왔고 담당자로 됐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꼭 판매사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바스틴 중간 분석이 연말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이제 어쨌든 그 성과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 지금 근데 연말이잖아요. 지금 다음 주면 이제 폐장이고 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늦어도 이제 2월달 안에는 이 판매사가 정해질 것 같고요. 또 그걸 아셔야 돼요. 판매사가 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해지기만 하면 상한가가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셀트리온도 판매사가 먼디파마로 정해지고 나서 1년인가요? 그 실적이 찍히고 나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할 때, 유럽 처음 진출할 때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의 압박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글로벌 IB에서 매도 리포트도 계속 나왔었고, 하지만 실적이 보여주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기대가 되는 게 연속적인 이 트준유라든가 이 HD204라든가 또 최장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내년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준유 같은 경우는 유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FDA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런 연속적인 모멘텀이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다 갔으니까 내년을 또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두 회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산도즈는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확인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어떠한 경로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도즈는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셔서 테바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산도즈는 그냥 그 IR 담당자분과 전화했을 때 산도즈 아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산도즈에 대해서도 뭐 이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테바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계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계약 해지가 된 거죠. 이스라엘 쪽으로 그쵸. 그 한번 허가 취소가 되면서 반납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랑 이 계약 관계가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테바가 혹시나 유럽에 대해서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도즈를 좀 더 지금은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스틴 HD204 같은 경우는 중간 분석이 아마 올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뭐 1월 초 이것도 뭐 2월쯤 해서 같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뮬러는 엄청나게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들 뿐이죠.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어쨌든 시밀러로만으로는 텐베거가 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후발주자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많이 낮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낮지는 않아요. 한 2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셀트리온 같은 이제 그 시밀러를 주로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4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생각한다. 영업이익률이 4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뭐 40%고 뭐고 이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그 번 돈으로 뭐 신약에 좀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전략은 투트랙이다. 시뮬러와 신약으로 가는데 이 시뮬러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이제 셀트리온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은 달성하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그런 실적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유럽 허가를 받으면서 연구개발비를 환입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그게 왜냐면은 신약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 하듯이 우리 기계에서 하면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것처럼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좀 그 장부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매번 트준유로만 300억이 찍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환입이 되면서 흑전이 가능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입이 이루어지고 난다라고 하면 이게 6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 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4분기 또는 이제 내년에 이제 6월 법인이기 때문에 내년 6월쯤에 뭐 이럴 때는 뭐 크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재무구조 개선도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뭔가 프로젝트가 하나씩 늘 때마다 굉장히 크게 뭐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던 것이 이게 연구개발비를 감가상각하듯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출시 직전이기 때문에 그 떨궜던 그런 비용들을 다시
어, 그 잡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으로도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 근데 단 시장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좀 바뀌어지는 시점에서는 좀 주가 상승은 거의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8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연간 매출액 자체가 뭐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2억 7억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800억이 환입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하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PVP 1510이 좀 그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원래 일상 마감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제가 갔을 때가 8월이었는지 10월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한 번은 IR 담당자가 직접 저희 쪽에 와가지고 한번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 회사에 가서 IR 담당자분께 이제 들었을 때도 그렇고, 한 명 들었거든요. 한 명. 사실 이 임상환자 한 명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구하고 싶은데 사람이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8명이었다가 17명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의 저기 위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찾았다 하면 삼기고 거의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임상을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또 중요하고 이거를 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임상 대상자를 그 집어 넣었다가 또 제외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숫자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싱가포르에서도 한 명 증가했다 해서 이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진전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중간 결과는 발표는 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임상 결과를 데이터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 기다릴 만한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이 PP1510을 지금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에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좀 시뮬러가 받쳐주고 그 뒤에 PP1510이 또 끌어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많이 빠르게 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제가 IR 담당자분과 그 최근에 한 게 지난번 IR 관련된 영상 올렸을 때입니다. 근데 1월 달에 한 번 더 찾아갈 거예요. 약속을 잡아서 한 번 더 좀 업데이트 상황은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임상 대상자 자체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임상 대상자를 계속해서 특정을 해서 이게 한다 해도 그 중간에 이 췌장이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숫자 자체로는 똑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회사 자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명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굉장히 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귀한 그런 암인데 보통은 임상 숫자 자체가 100명 정도 하죠. 100명이고 뭐 이상이면 30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이 환자 대상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30명 정도에 끝낸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임상 대상자가 미국 사람 한 명 기준으로는 1억, 유럽은 뭐 5천만 원, 뭐 아시아는 1천만 원,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저기 동유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 있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미국 대상자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할 거고, 미국은 1억이라고 합니다. 한 명. 근데 그만큼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임상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그런 유리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PVP 110은 좀 더 우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은 있으니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 전에 이제 모멘텀은 시밀러로만 이렇게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감 진단 키트는 많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카이스트랑 이 특이도랑 민감도를 좀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뭐 미세 무슨 병원에 다 있는 미세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그걸로 이제 미세 진동을 일으켜서 확률 이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특이도를 높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80%대죠. 근데 95% 정도 90% 이상이 돼야 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가 봐요. 좀 더 허가도 빠르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단기기가 그만큼 데이터가 좋아야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가 지금 사실상은 없다 보니까 진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치료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단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치료제가 있어야만 진단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PVP 1510 그러니까 췌장 쪽은 어쨌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작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일상이 좀 마무리되거나 중간 발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를 좀 한몸에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제 입장에서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어려운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사실 힘들어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상황이나 주가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힘들어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래되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년, 4년, 3년 이상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3만 원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뭔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더 마음이 뭐라 그럴까, 멘탈이 좀 흔들리고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들 뭐 7, 8천 원대까지 다 견디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다 정상이 거의 이제 앞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터널의 거의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포기해 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 왜냐면 지금 이걸 판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사서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또 종목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이거 같은 기간을 다 비교한 겁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2896.43포인트에서 그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장 끝난 종가까지 해가지고 거의 17% 하락했어요. 지수가 17%입니다. 지수가. 그 가운데는 여기까지 떨어져서 폭락한 적이 있고, 반등 줬다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제가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또 정리를 해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40% 하락했습니다. 40% 같은 기간 40% 하락했다고요. 올라간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다 아시죠? 삼성전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제 주변에 좀 아무래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큰 종목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또 코로나 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요때 사셔가지고 한 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거의 뭐 요때서부터 해도 지금 하락률이 상당하잖아요, 손실이. 근데 요럴 때 다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40% 하락에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17% 하락할 때 삼성전자 40% 하락했습니다. 또요, 하이닉스는요, HBM의 뭐 선도 주자고 엔비디아의 그 또 파트너 사잖아요.
AI의 거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하이닉스 굉장히 실적도 잘 내고 있는데 3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거요,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예. 그 전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거 하이닉스 사신 분들이 요거 올랐다고 팔았겠었어요. 예.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시장 나와도 하락한다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예. 자, 이 종목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뭐 이 같은 기간 이때 대비해서는 사실 움직임이 제로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크게 이 기간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없을 수는 있죠. 근데 반등 주나 싶더니 다시 하락.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2차전지 쪽 시장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좀 불투명해졌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 테슬라는 좋은데 배터리는 좀 많이 이전에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올라갔어요. 40% 가까이 올라가고요. 이 같은 기간 그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 그 최고점에서 이번 종가, 제가 이게 바로바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세웠고요. 어쨌든 이 기간 내에서 거의 40%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기도 했었죠. 이것도 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대장주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40% 가까이 올랐지만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볼까요? 같은 기간에 100%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고점 찍고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받은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종목들이 민감하게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특정 섹터를 빼고는 다 요런 흐름입니다. 오히려 이런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은 다 바이오예요. 바이오. 저는 이제 바이오가 다음 주도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다 유한량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쨌든 아직도 바이오의 상승은 뭐 끝나지 않았다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바통 터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전혀 이 최근 기간에 대비해서는 전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블랙만데이 8월 때 이때 지수 박살났을 때도요, 금방 회복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초반에 영상 올릴 때 한 14,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가격 정도로 지금 온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천천히 좀 비중을 못 늘리신 분들은 지금 비중 늘릴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때도 샀지만, 이 가격대도 샀지만요, 요때도 샀어요.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으로만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판단들은 이제 각자 개인들이 이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코스피만 봐도요, 거의 17% 내리 하락이 올라간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마찬가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종목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40% 가까이 올라갈 때 이거는 125%, 올라가는 거는 3배 더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2배 더 내려간 거죠. 예, 그 정도의 이제 변동성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루한 게, 우리가 지루하고 리포트도 정보도 많이 얻고 뭐 계속 그 개인만 사는 것 같고 또 거래량도 없고, 사실 이거 계속 들여다보면 지치거든요. 왜냐면 다른 종목처럼 오르락 내리락하고 뭐 봉이 이쁘게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어서 이게 점으로 움직여요. 점으로 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손절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품절주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도 팍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조정을 받는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가 뭐가 있을까? 악재라고 한다면
뭐 갑자기 유럽에서 트준유 허가 취소를 해. 그러면은 그건 대단한 악재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뭐 이 주가는 워낙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125%이 상승했을 때 이미 트준유 유럽 허가는 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모멘텀이 HD204 그리고 판매사 결정, 뭐 요 정도 두 가지로 보는데, 이 기간이 어쨌든 다 2, 3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에 다 그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이 주가의 그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주목이 되고 주가 상승이 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어, 이 연구개발비 이제 환입하면서 환입이 되면서 흑자 전환까지 이제 장부상이라도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준유 판매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저는 당연히 뭐 2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으로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만 원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두 개만으로도 그래도 그 2조 밸류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 4만 원이 아니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출이 발생하고 나고 이제 FDA 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5만 원 이상에는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것들이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대내외적으로 안 좋고 미국만 좀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서 박탈감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면은 틀림없는데,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 또는 내가 이제 이걸 팔아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겨내는 쪽이 좀 더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예, 125% 상승했다가 30% 하락했는데 어쨌든 100%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7월 달 대비해서 보면. 다만 우리가 조급한 것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잘 확인하시고 PP110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전에 시밀러들이 진행이 되면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승한 뒤에 그 최장한 부분이 좀 결과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간 결과는 아마 중간 결과도 아마 많은 모멘텀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상을 맞춰야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이제 아마 하반기 쪽으로도 넘어갈 것을 생각하고 감안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좀 견뎌내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1월 달에 또 IR 담당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뭐 대신 질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 IR 담당자분 만날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